그이가 쿠웨이트로 일을 하러 가기 전만 하여도 우리는 크지는 않지만, 조그마한 도시에서 넓지는 않지만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시골에 허름한 집에 세를 얻어 농사를 지으며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자 남편은 흔쾌히 승낙을 하였고, 형인 남편 대신에 시어머님을 공양하고 사시다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노총각으로 홀로 사는 시동생이 사는 남편의 고향에 이농을 하여 빈집을 하나 싸게 구입을 하여 손을 보고 살기로 하였습니다. 전 평범한 가정주부이고 1살 많은 남편을 두고 있으며, 남편과 제 사이에는 27살 먹은 아들이 있습니다. 처녀 시절 한바 식당을 하던 엄마를 돕던 와중에 우리 한바집에서 밥을 대어 먹던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던 건설 기술자인 남편을 만났고, 성실함을 인정받아 아버지와 엄마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바람에 겨우 22이라는 어린 나이에 군대에서 갓 제대를 한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당시 남편 나이는 23살로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중장비 학원에 다녔고, 고등학교를 마치고 군대에 가서도 중장비 일을 한 덕에 기술이 다른 기술자들에 비하여 결코 뒤지지 아니하여 건설 현장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흠이라면 시가집이 넉넉하지 못하다는 것이 흠이라면 흠이었습니다. 시골에서 남편 대신 시어머님을 모시고 있던 시동생이 시어머니와 사는 허름한 집을 허물고 새로 지어주었고, 그리고 논밭을 사주었고, 허름하던 집도 개조를 하여 거의 다시 짓다시피 하여 살게 하였습니다. 제가 구입을 한 허름한 집에는 집 앞뒤로 텃밭을 포함하여 1000평이 조금 넘는 밭이 있어 저로서는 소일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편이 쿠웨이트로 출국을 하자마자 저는 간단한 가재도구만 챙겨서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그게 바로 금년 3월 초순의 일이었습니다. 마당 앞에 있던 몇십 평짜리 텃밭의 경우, 제가 시골에 들어오자마자 제가 이랑을 파고 퇴비를 사와서 뿌린 후 비닐을 덮어 씌우고 쪽파를 심었습니다. 아파트에 살면서 화분에다가 쪽파를 키워본 경험이 있었고, 또 시동생에게서 쪽파 종자를 얻어와 심은 것입니다. 집 뒤에 큰 밭이 문제였습니다. 경운기도 없지만 있다고 한들 조종을 할 수도 없었고, 또 밭의 크기로 보아 경운기가 있고 경운기를 다룰 줄 안다고 하더라고 며칠은 걸릴 것 같았습니다. 내가 사는 부락에는 주로 노인들이 많아 농기계를 다루는 젊은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밭처럼 큰 밭을 갈고 일항을 만들려면 트랙터를 불러야 하는데, 트랙터를 다루는 사람은 시동생이 유일하였고, 시동생의 스케줄은 이미 3월 하순까지 잡혀 있었습니다. 농사라는 것은 타이밍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넓은 밭에 고추 모종을 사와서 심으려면 적어도 3월 중순 안에 밭을 갈아 일항을 만들고, 그리고 일요일 도시에서 직장에 다니는 아들을 불러내려 비닐을 깔면 비닐에 구멍을 내어 고추 모종을 심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밭을 갈고 일항을 만들어줄 유일한 사람인 시동생이 돈 아니라 금덩어리를 준다고 하여도 3월 하순까지는 시간을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삼촌, 어떻게 시간을 좀 내서 해줘요? 답답한 나머지 시동생이 일을 마치고 트랙터를 몰고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자 나가서 앞을 막고 큰 소리로 애원을 하였습니다. 형수, 나도 해주고 싶지만 내 몸뚱이가 하나인데 어떻게 해요? 시동생이 시동을 끄더니 내려와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일찍 마치는 날 와서 잠시 해주면 되잖아요. 하고 애원을 하자 형수가 보기에는 제가 기계같이 보여요. 시동생이 나의 어딘가에
시선을 고정하고 말하자 너머머 삼촌은 그때서야 제가 너무나 급한 나머지 옷차림에 신경을 쓰지 않고 러닝셔츠 차림이란 것을 알고는 두 손으로 감싸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형수, 그렇게 급하면 일단 두둑하게 줄 자신이 있어요? 싱글벙글 웃으며 물었습니다. 우리 밭다 가는데 얼마나 드리면 돼요? 하고 묻자 사람들 이목이 있으니 잠시 우리 집으로 가시죠. 하고 트랙터에 올라타며 윙크를 날리기에 옷 입고 갈게요. 잘하면 밭을 갈겠다는 기대감이 생기자 빙그레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시동생이 트랙터를 몰고 올라가자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가 대청마루에 벗어 둔 티를 주섬주섬 입고는 시동생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남편이 돈을 들여 지어준 집으로 갔습니다. 삼촌 어디 있어? 시동생 집 현관문을 열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샤워해요. 잠시 기다리세요. 하는 소리가 욕실에서 들리더니 형수, 등 좀 밀어줘요. 시동생이 말하였습니다. 삼촌도 대충 씻어요. 얼굴을 붉히며 욕실을 향하여 말하자 노총각이라 등 밀어주는 사람도 없고 시동생이 푸념을 하였습니다. 삼촌도 외국 여자 하나 드려요. 하고 말하자 제 손이 안 가네. 시동생은 제 말에는 대꾸를 하지 않고 푸념만 하였습니다. 몸을 돌리지는 마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욕실로 들어가서 시동생의 등을 밀기 시작하였습니다. 시동생의 말은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형수, 거기는 하고 시동생이 돌아서 앉았고 저는 그만 봐서는 안 될 것을 보고 말았고 형수, 삼촌,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욕실에서 억지로 나오면서 말하였으나 형수가 이렇게 만들었잖아. 형수, 형님 없는데 생각나잖아. 몰라. 난 몰라. 남편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20년 이상, 아니 거의 30년 가깝게 살다 보니 일주일이면 적게는 한두 번, 많으면 서너 번 정도 남편과 시간을 보냈지만 남편 혼자 기분을 내고 나면 그 허전함을 참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시동생은 달랐습니다. 사실 남편이 쿠웨이트로 일을 가면서 제가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를 지으며 지내겠다고 하였을 때 남편이 선뜻 허락을 한 것도 제가 끝장을 보는 성격이란 것을 익히 알았기에 외간 남자에게 빠질 소지가 충분하게 있는 여자라고 판단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질이 남도 아닌 시동생에게서 보여지고 만 것입니다. 도련님, 하지만 우리 이러면 안 되잖아? 환하게 웃으며 말하자 형님 없다고 이러는 형수라면 나 말고라도 다른 외간 남자와 만날 가능성이 농후한데 차라리 나와 만나는 것이 외간 남자에 비하여서는 부담이 적잖아. 시동생은 말하였습니다. 형수, 싫어. 시동생이 되물었습니다. 싫은 것은 아니지만 저는 시동생의 말에 말을 흐리며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 후로 시동생은 저를 자기 집으로 부르던지 아니면 우리 집으로 와서 함께 저녁을 먹고 거의 매일 만나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같은 형제가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도 남편이 쿠웨이트에서 더 오래 있었으면 하고 생각했습니다.